자, 어디로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보면요. 저당권에서 이렇게 갑이 있고, 우리 있죠? 우리가 많대요. 1억 원이에요.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이고, 이 채권은 확정 채권이에요. 확정 채권,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하죠. 저당권 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그러면 당연히 종된 권리와 같이 이전해요. 그래서 당연히가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요.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 등기를 해야죠. 그럼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뭐다? 지역권이다. 이 말이고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요. 채무자 아닌 사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채무자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 없고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채권자,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과 을과 병가를 뭐가요? 삼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요.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제3자를 뭘 할 수 있냐? 채무자로 할 수가 있고요.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1억 원을 갚죠. 1억 원 갚으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첫 번째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죠. 그런데 두 번째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죠. 왜요? 저당권은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무효 등기를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죠. 없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이것을 무효 등기를 뭘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죠. 그런데 유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무효 등기에 유용이 안 되는 것. 어느 경우에 무효 등기 유용이 안 되죠? 그럼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이 있죠. 우리가 저당권에서요. 저당권을 이전을 할 때, 저당권 이전할 때요. 합의를 누구 합의해야 되는가?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요. 저당권은 다른 말이 없으면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 저당권도 같이 이전하거든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채권의 양도인가요?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요. 합의는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은 그런 사람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동의는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이고요.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당권에서는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물상대위는 뭐예요? 물상대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멸실. 그 다음에 뭐죠? 훼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공용징수. 이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래서 멸실로 인한 화재보험금하고요. 화재보험금. 그 다음에 훼손으로 인한 뭐가 있다? 손해배상금이 있고요. 공용징수로 인한 수용보상금 이것을 대상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멸실되면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멸실로 인해서 여기 위에 미치는 것을 뭐란다? 물상대위라고 하고 물상대위라고 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죠. 이때 압류는 반드시요. 이때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죠. 압류라도 무방하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고요. 물상대위는요. 여기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잖아. 또요. 여기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하고요. 매매대금. 그 다음에 여기 차임 있죠? 월세는 물상대위라는 것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대금과 차임의 물상대위 안 되고 유치권 물상대위 안 되고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것을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냐? 가등기담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가등기담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말소 기준 권리 여기 만약에 갑이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여기요 저당권이 있고 여기요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이 있죠. 여기 근저당권이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요 경락인 있죠. 경락인. 이 경락이 있으면 우리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1번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1번 이하의 권리는 모두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우리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해요. 소멸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임차인은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갑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전세권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있고 만약에 임차권이 있다. 알죠? 여기 근저당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된다. 그래서 경락인이 을이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말소 기준 권리죠? 이거 이하의 권리는 모두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그러면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하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배당 요구하게 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지금 A가요. A가 만약에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압류다. 여기가 만약에 전세권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이 경매대금 1억 원에서 이 경매대금을 배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먼저 저당권자가 1순위로 먼저 받죠. 그 다음에 여기 압류권자가 2순위로 받거나 또는요 전세권자가 압류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압류는 채권을 압류하기 때문에 채권. 그래서 압류는 채권이라는 것은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순위가요. 그래서 압류권자하고 그 밑에 있는 전세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 배당을 해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압류 등기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죠. 전세권자가 압류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OX, X 두 사람이 순위는 평등하게 채권액이 2억이고 1억이다. 그러면 2억이어서 2억하고 1억하고 채권액이 차이가 있죠. 그 채권액의 만큼 안분 배당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등 배당을 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말소 기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제일 위에 뭐냐? 저당권 실행 비용을 빼. 저당권 실행 비용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빼.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빼. 제3취득자. 그래서 먼저 저당권 실행 비용, 제3취득자 비용 상환 청구권.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네 번째 당해세를 빼. 당해세. 다섯 번째요. 우선 변제권을 빼.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제3취득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3취득자는 뭐냐?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두 번이나 또는 세 번째 그 밑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한 사람 반드시 2번이 필요는 없고요. 5번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경매가 되기 전에는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후에 누구요? 채무자죠. 채무자의 의사의 뭐래서 반해서라도 피담보 채권을 뭐라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경매가 되고 난 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제3취득자는 경매되면서 지금 우선상원으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저당권에서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권을 점유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당권에 침해가 있다.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있죠. 손해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여기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만약에 채무자가요 파산 선고를 받는다. 파산 선고. 그럼 뭐라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뭘 한다? 기한의 이익을 설하니까 상실하니까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채무자가 잘못됐을 때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담보권 설정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담보권 설정자요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죠. 감소. 그럼 어떻게 한다? 책임 있는 사유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뭐라냐? 담보물 보충 청구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하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럼 담보물 보충했죠. 보충했으면 어떻게 돼요? 퍼펙트하죠. 퍼펙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죠.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변제를 청구하죠. 청구하고 나서 손해가 있죠. 그럼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누구죠? 설정자가 책임 있는 사유죠. 여기는요. 채무자가 그랬을 때 우리는 즉시 변제.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그러면 큰일 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요. 저당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래서 저당권에서 채권이죠. 채권은 뭐냐면 현재 채권, 장래 채권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은요. 360조죠. 360조는 원금이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뭐다? 위약금하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 등기하고 여기 지연이자 있죠. 그다음 지연이자, 그 다음에 지연배상이죠.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몇 년이다? 1년분이고요. 그럼 여기가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이걸 구별해야 되겠죠.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는 전액을 배상해야 되고요.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후순위와의 관계죠.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1년분만 일단 받는다 이 말이죠. 360조는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다 저당을 잡냐? 저당권의 객체죠. 그래서 저당권은 먼저 등기나 뭘 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서 다 저당을 잡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부동산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요? 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건물하고 임목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이것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 명인 방법 농작물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명인 방법 농작물에는 저당을 잡을 수 없고 토지, 건물, 임목에만 저당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 지분에도 뭐라죠? 지분도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동산은 안 되지만 동산 중에서 준부동산이 있죠. 준부동산 뭐죠? 중장비라든가 자동차, 항공기, 선박이죠. 이런 경우는 저당을 잡을 수가 있죠. 또 여기 오면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요, 전세권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요,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지역권은 안 되죠.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만 되죠. 그래서 지역권은 안 되고 지역권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또요, 등기된 임차권. 여러분 등기가 된 임차권 있죠. 등기된 임차권도 저당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아무리 등기가 됐어도 임차권은 저당이 안 돼. 지역권 저당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어업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그런 게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보면 뭐 다른 건 다 빼고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뺄까요?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 뭐를 보면하고 저당권 설정 전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약정 어디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전후. 저당권 설정, 전후를 뭐라고? 불문하고, 존후하고,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여기서요, 부합물하고 종물이면 이 부합물이나 종물은 경매 목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경매 목록을 불문한다.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 등기가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무조건 부합물이냐, 종물이면 된다. 그러니까 등기에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합물이나 종물이니까 토지는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란 말이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의 효력 범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봐요. 문제를요, 47번의 문제를 봐. 47번. 47번 보면, 문제 47번이요.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3년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 금전을 대조받고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등기가 된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우선 변제를 받는 것하고 최우선 변제는 다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6천이다. 이건 소액이죠. 소액인데 이 사람이 전입 신고를 했다. 신고하고 소액하고는 뭐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그 다음에 신고하고 소액이면 뭔다?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 나중에 확정일자를 하면 뭐가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면 신고하고 확정일자 그러면 뭐가 됐다?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요. 저당권이 했다. 이 말, 저당권. 근데 이 저당권이 언제냐? 자, 봐봐요. 여기요, 여기 2월 1일이고요. 이것도 2월 1일이고요. 여기는요, 3월 1일이고요. 여기 확정일자를 4월 1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최우선은 저당권보다 무조건 우선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당권 변제가 우선하지만 여기를 보면 저당권 등기라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여기는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는 누가 더 빠르다? 저당권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번요.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락대금에서요.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을의 저당권이죠. 을. 갑은 을을 채권자로 했네요. 갑은 을을 채권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은 을을 채권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소액 저당권, 갑은 을을 저당권,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 여기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이런 무고요. 채무자가 누구다? 채무자가 누구다? 갑이죠. 채무자가 갑인데 무의 아파트죠. 무를 뭐란다?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채무자는 갑인데 갑이 돈을 빌리는데 무가 자기 아파트로 을한테 저당을 잡아줬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가 다시 무의 아파트를 무가 다시 병으로 금전되고 저당권. 무가 다시 병한테 저당권 이렇게. 됐죠? 1번요. 을의 저당권 실행. 을이 누구죠? 을이요. 을이 임차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죄송해요. 을을 채권자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돼서 이게 소액 임차인이 아니고 여기 자 봐봐요. 여기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을이요. 뭐냐면 소액이니까 2천만 할까? 2천만 원의 저당권이 있어요. 이 저당권이요. 병이요. 여기다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렇게요. 병이 임차인 맞죠? 그래서 병이요. 금전지 마시고 임차인 따로 있네. 임차인 누구나 말이 없네요. 있고 여기요. 병이요. 여기면 저당권이죠. 이렇게. 됐죠? 자, 보면 이 사람이 소액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은요. 여기가 만약에 소액이다 해봐. 소액이다. 예를 들어서 소액이다 해봐. 소액이고 만약에 이게 전입신고가 돼 있다. 전입신고가 돼 있고 그럼 여기요. 확정일자를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 여기 신고가 됐으니까 일단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 그 다음에 소액으로서 신고가 돼야지 최우선 변제가 있죠. 최우선 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신고하고 확정일자니까 뭐가 있다? 우선 변제가 있죠. 판례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하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죠?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저당권이 2월 1일이고요. 2월 1일. 여기 임차권이 전입신고가 2월 5일이고요. 2월 5일. 저당권이요 2월 10일이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2월 15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상태가 지금 임차인이 누구라고 말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무의 아파트에 3년으로 임차했다. 알겠죠? 아무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지를 대처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이 사람이 갑이네요. 알겠죠? 이 사람이 갑. 임차인. 됐죠? 됐죠? 이제 다 됐어. 자, 그러면 1번요.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이 됐죠? 경락. 낙이 아니에요. 리을이요, 리을.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나머지 것은 배당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을하고 병이 배당받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받는다. 왜냐? 확정일자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소액일 수도 있잖아요. 소액인 경우는 최우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소액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13회 때죠. 13회 때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이게 문제가 되죠. 왜요? 최우선 변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라는 말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건 문제죠. 우리는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단지 이 사람은 지금 확정일자만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전입신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액이면 최우선으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확정일자만 가지고 따지니까 확정일자만 가지고 따지란 말이죠. 최우선 빼고 우선 변제만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1번은요.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임차권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속기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하죠. 누가요? 그다 써요? 을이 말소기준권리. 을이 말소기준권리. 그러니까요, 말소기준권리니까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3번은요,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봐봐. 우리는 지금 뭐라 했냐면 이렇게요. 일단 경매가 되죠.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해.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잖아.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몇 번 다음에 있어요? 저당권 다음에 있죠? 경매가 되면 무조건 다음으로 해 소멸하죠. 이 사람이 1순위가 됐어요. 1순위. 1순위일 때는 경매대행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배당을 못 받았을 때는 전속기한이 전속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1번 밑에 있죠? 그럼 무조건 소멸하죠. 무조건 소멸.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대해서 병 다음으로 뭐를 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병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여기 갑이죠? 누구 다음이죠? 누구? 그래서 병 다음에 왜요? 왜 그러죠?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더 빨라 늦어? 늦으니까. 알죠? 더 늦잖아요. 알죠? 늦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갑이 누구죠? 갑은 임차인이죠. 그리고 임차인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소액이라고 되죠. 소액. 만약에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2번이죠. 2번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없다고 해봐. 전입신고 없고 확정일자만 있다고 해봐. 전입신고 없고 확정일자만 있으면 이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 대항력이 없잖아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해야 되거든요. 또는요. 이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냐? 이렇게요. 전입신고만 있고 전입신고가 있는데 이게 소액이 아니고 1억이라 봐. 1억 5천이라고 해봐. 보증금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전입신고만 있고 신고만 있는데 그러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1억 5천이니까 소액도 아니죠. 우선 변제가 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경매가 되면 1번이 먼저 받고 3번이 그 다음에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1억 5천 날리잖아요. 저당권 이 사람 전부 다 소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요 2천만 원을 대신 갚어. 대신 갚으면 저당권 없어져. 그럼 내가 몇 번이 돼? 1번이 돼. 1번이 돼서 뭐가 될 수 있어? 대항력이 있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요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서 자기 자신이 유리한 지위를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48번은요.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은요,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을 했죠.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을 소유죠. 채무자죠. 갑에게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니까 갑은 저당권자, 채권자, 을은 채무자죠. 기억. 저당권자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놓아준 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 저당권만 제3자 양도 안 돼요. 여러분, 저당권은 정된 권리죠? 대여금 채권은 주된 권리죠? 저당권은요,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하면 무효가 돼.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누가 통했다? 을에게 통지했죠? 그런데 병 앞으로 저당권 변경의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다. 그럼 저당권 변경의 등기가 뭐죠? 부기 등기죠?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는요, 여러분요, 지역권 빼고는 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3번은요, 을이 자신을 저당권자로 하는 1번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갑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 허용된다, 안 된다? 자신을 을이 자기 자신을 저당권자로 해서 1번 저당권. 그래서 뭐냐? 을이 그럼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을이 채무자죠. 소유자죠. 소유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소유자 저당이라고 하죠. 을이 자신을 저당권자 줄거봐. 디귿. 을이 자신을 저당권자,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없어. 혼동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혼동의 경우에 빼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리얼.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는데 아직 갑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갑이 병에게 을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당권이 뭘 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봐봐. 피담보 채권 이미 소멸 줄거. 이미 소멸. 써 거기다가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 그런데 아직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되지 않다? 말소가 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아직 안 됐죠? 갑이 또 그것을 병에게 을에 대한 저당권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죠? 저당권이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그래서 거기다가 등기의 공신력 X. 그래서 이미 저당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넘겼다가 할지라도 부활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하고 디귿이죠. 자, 49번은요.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여기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어서죠. 그럼 1번이 저당권, 2번이 전세권이죠. 그럼 봐봐. 전세권 동그라미. 이 전세권을 뭐냐냐?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 전세권자 제3. 왜요?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를 한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그 후 2번 저당권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의 지붕을 줄고요. 비과세는 X 건물의 지붕을 그것을 필요비라고 그래. 필요비. 그래서 정의 지금 뭐라고 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옳은 것은요. 1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죠. 그래서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1번이 지금 누구죠? 저당권이고 2번이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또 3번이요. 2번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뭐냐? 유치권자가 지금 뭐라고 했다? 유치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갑의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갑의 경매 신청이 됐죠?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모든 권리를 소멸한다고 그랬죠?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소멸한다, 안 한다? 왜 안 하죠? 이게 중요해. 자, 왜 소멸 안 한다? 자, 봐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지금 여기 지금 저당권이 있죠? 여기가 저당권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의리 유치권 행사했죠. 유치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다고 했죠. 그리고 경매가 됐다고 했죠. 경매가 됐다는 것은 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압류. 누가요? A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1번 갑의 경매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치권이 있는데 경매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에서 다 소멸하지만 유치권만큼은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뭐하고 기준한다? 압류하고 그 기준한다. 압류하고 다른 것들은 저당권 설정할 때를 기준으로 해. 1번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죠. 누가 경매하든 간에 이것은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져. 근데 유치권만큼은 저당권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고 설정할 때를 경매하기 위해서 뭐 할 때를 압류 등기할 때를 기준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죠. 저당권만큼은 유치권만큼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의뢰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죠. 갑의 1번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한 틀렸어. 정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고 소멸한다. 뒤에는 쓸데없는 거 붙어있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죠. 누구의 경매 신청? 무의 경매 신청으로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이거 매수하죠. 정의 유치권을 제한 모든 권리를 뭐한다? 소멸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알겠죠? 자, 그럼 4번은요 정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죠. 의뢰의 전세권을 제한 틀렸어. 정의 유치권을 제한 모든 권리를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5번도 틀렸죠. 전세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틀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 다른 것들은 다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 등기한 날짜. 근데 유치권은 뭐를 기준으로 해? 압류를 기준으로 해.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자, 그럼 50번은요. 갑은 의뢰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뢰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후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뭐를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의뢰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니까요. 의뢰 X 토지니까 을이 지금 채무자, 갑이 지금 1번 저당권자, 병이 2번 저당권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 이렇게 딱 나오면 을, 여기요 갑, 그 다음에 여기 병. 알겠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1번요.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죠.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이제 전부를 변제 줄고 거기다가 있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해. 187조. 2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이다. 전속이 아니다. 따라서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죠. 불법 말소. 그러면 갑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은요.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죠. 병의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로 뭐 할 수 없다. 회복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죠. 그럼 불법 말소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병의 경매 신청이죠. 줄고 병의 경매 신청이죠. 갑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줄고 갑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써. 갑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왜요? 이런 봐봐.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없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아직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은 이미 그것이 만약에 말소된 불법으로 말소됐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경매가 되면 어차피 뭐가 돼요? 어차피 소멸하죠. 어차피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각된다.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뭐다? 말소 기존 권리니까. 5번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저당권이 뭐 하더라도 존재하더라도 그래서 갑과 을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말 수 있다.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 줄고 이퀄 이해관계인이란 말이죠. 2번 저당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관계인. 그러면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 기출문제인데, 사례 문제들은요, 사례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사례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례 문제가 여러분요, 17문제 정도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봐. 근지당권. 작년, 재작년은 23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에만 적게 나왔어요. 작년에가 15개가 나왔을 거예요. 알겠죠? 앞이 없어.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럼 근지당권이요? 자, 근지당권은 여러분 지금 사례 문제를 왜 그러냐면 이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만 되면 사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이론이 뒷받침되면. 자, 그 다음에 그냥 꼬시꼬시 하지 마. 여기 봐. 그래도 여러분요, 그래도 전국에서요, 공중의사관에서 사례 문제 푸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 봐. 알겠죠? 그리고 한번 들어. 그러면 돼. 근지당권. 근지당권 한다. 그럼 근지당은 뭐냐? 근지당은요, 먼저요, 저당권을 먼저 봐야 돼. 그러면 저당권은 뭐냐? 저당권은 360조죠. 360조는 뭐가 있다? 여기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뭐있어? 위약금이 이렇게 있죠. 원금, 이자, 위약금. 무슨 말이겠죠? 이건 반드시 뭘 한다? 등기해야 돼. 여기 지연이자. 그럼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이죠. 1년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 실행비용.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어 있다? 확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확정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근지당권은 뭐냐? 근지당권은 여기서 의리가 많대요. 이렇게 채권 최고액 3억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 최고액. 이것을 뭐란다? 불확정 채권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를 하냐? 반드시 등기. 이렇게요. 차이가 뭐냐? 저당권은 확정이 되어 있고 근지당권은 불확정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뭐란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 저당권 플러스 뭐란다?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해요. 근지당권이 이렇게요. 반드시 근지당권하고 등기해야 돼. 채권 최고에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지당권 차이는 저당권은 아까 우리 했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다. 당연히. 그런데 근지당권은요. 근지당권은 어차피 뿌리 근자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금, 이자, 위약금이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근저당권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고요. 지연 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1년분. 이것은요. 모두 인정된다. 모두. 알겠죠?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걸 불확정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불확정이면 어떻게 돼요? 얼마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확정일 때는 반드시 채권을 확정을 시켜야 돼. 확정을 시키면 근저당권이 뭐로 되냐? 저당권으로 돼. 그래서 저당권은 돼가지고 뭐가 되냐? 경매가 돼.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당권은요. 그런데 뭐는요? 여기가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없어.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도. 왜냐?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경매가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근저당권에서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존속기간을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 확정이죠. 확정은요. 존속기간이라든가 결산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결산기가 도래한다. 도래하면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봐. 학생들이 잠깐 헷갈리는데 보면 이거예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A가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여기요 B가요. B도 근저당이요. 요즘 뭐 거의 대부분 저당보다는 근저당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럼 여기서요. 이 호순이죠. 호순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청구.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면 이 사람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죠. 근저당권 전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이 B의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청구 시 경매 청구할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선순위.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돼요? 선순위는 언제요? 경납, 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 청구 시.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경납대금 완납 시.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는데 선순위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경납대금 완납 시.
만약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다가 경매를 취하죠? 취하를 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돼.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 노트에 다시 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봐, 이제. 여기서 이거 잠깐 지워야 돼. 여기,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일단 잠깐 지워. 여기 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 그러면 안 되죠. 만약 여기서 봐.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근저당권자가 언제? 경락대금, 경매 청구 시.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시. 그럼 경매를 청구를 취하했다.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후순위 원래자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이렇게요. 완납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자꾸 강의를 엉뚱한 데 어디서 듣고 오면 꼭 이걸 물어봐. 이 말이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내가 왜 경매를 청구했겠어? 나는 돈 빌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후순위가 필요 없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돈 빌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자기는 돈 빌릴 생각이 없으니까 경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순위는 뭐냐? 아직 경매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사람은 돈을 더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경락대금을 안 남아시다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언제 됐냐? 2월 1일 확정이 됐는데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다. 1억 5천으로. 그럼 1억 5천 2월 1일 오늘 갚아야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갚았다 이 말이야. 5월 1일 날 변제를 했다. 그럼 5월 1일 날 변제하면 확정은 2월 1일인데 5월 1일 날 변제했죠. 그러면 그냥 돈 1억 5천만 가지고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다 뭐까지 줘야 돼? 지연이자. 지연이자도 뭘 한다? 포함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 있다가 8월 1일 날 새로운 이런 말이 꼭 나와. 새로운 거래관계. 새로운 거래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거래관계. 알겠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얼마다 이것은? 그래서 1억을 빌렸다.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을 했다. 이 채권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은 얼마냐? 채권 최고액이 값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을이죠? 을한테 3억이다. 등기가 되어 있다.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죠?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야? 이 최고라는 것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다. 등기가 되어 있다. 얼마다? 3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뭐란다? 근저당 이렇게. 근저당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등기?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결산기 때요. 결산기 때 결산을 하죠. 우리요. 채권자가요. 결산기 때요. 결산을 딱 해보니까 4억인 거예요. 4억. 그러면 이 근저당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하면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야 되냐? 말소. 채무자. 얼마 말소? 실제 채무에 실제. 이걸 실제 채무라고 그래. 실제 채무. 4억.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한다? 3억이다. 3억.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말소한다.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됐어. 건물이 경매가 돼서 경매대금이 얼마가 나오냐? 5억이 나왔어. 5억. 그럼 이 5억 중에서 이 을이 얼마를 배당받나? 얼마 배당받아? 나오는 5억이죠. 여기는 4억이죠. 여기는 등기가 3억이죠. 얼마? 채권 최고라면서 우선 변제의 한도가 최고 한도가 3억이다 이 말 아니에요. 얼마만 배당받아? 3억만 배당받는다. 알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 근저당권에서.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근저당권에서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면 되는데 근저당권에서는요. 확정 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있어요.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고요. 저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가 있어요. 일부 이런 경우 두 가지. 채무자가 변경되죠. 그러면 변경 전의 것을 담보한다. 변경 후의 것을 담보한다.
변경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가 되고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된다. 왜요? 채무자가 변경됐죠? 채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잖아요.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되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그럼요, 얼마 전에 이것은요, 뭐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1주 전인가 2주 전이에요. 우리가 기출문제 할 때 문제 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요, 처음 듣는 것처럼요, 심각하게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변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확정전에 일부 양도, 일부 변제하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뭐 이전된다, 안 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왜? 확정되기 전에 이전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됐다. 변경 후에 것만 채무자입니다.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의 양도가 됐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3억이고요. 등기가 된 것이요. 실제는 4억이다.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가? 얼마? 채무자는 어때? 실제 채무 전에 물상보증하고 제3취지하는 3억만 채권 최고액. 경매 대금에서 얼마나 말소할 수 있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확정되면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포함이 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확정은 결산기라든가 변제기라든가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당연히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 청구 시 경매를 취하했다 해서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안 나갈 때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근저당권이라는 것, 반드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지연이자는 1년 분뿐만 아니라 전부가 담보가 되고 원금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담보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뭐로 본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51번이요. X 건물에 대해서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죠. 그 다음에 C가 유치권이죠. 1번.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을 받죠. 그러면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당연히 뭐란다? 소멸한다. 51번이요. 당연히 소멸해. 왜요? 말소기준 권리가 몇 번이다? 1번이죠. 2번은 A가 경매를 신청하죠. D가 경락을 받았죠. 그러면 C 유치권자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왜냐?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서 경매가 됐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3번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 엄청나네요. K까지 나왔네요. A가요, 확정된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해. 그러면요, 우리가 A가 1순위죠. A 거를 K한테 양도했죠. 그럼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 OX. X죠. 왜요? 이때는 이전할 때 K에게 양도 줄 거 봐. 무슨 등기에? 주등기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하니까 1, 1 이렇게 할까? 1, 1 이렇게 하죠. 그냥 1-1이라고 그래. 알겠죠? 1-1이죠? 그러니까 1번 A의 것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B보다 빨라 늦어? 빠르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면 1번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발음상의 이유로 다시 보면 울고죠? 울고가 1번 A죠? 그 다음 2번 B가 있었어? B 있고 또 유치권은 안 해. 유치권 등기 안 해. 여기다 C 썼다가 하면 난리가 나는겨. 알죠? 유치권은 뭐다? 법정 담보물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 여기다 C 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기 봐봐. 그래가지고요. 1번이 D한테 K한테 넘긴다 말이죠? 1 이렇게. 1번이 뭐죠? 1번이 여기 주등기죠. 이 주등기. 이걸 그대로 1번이 그대로 K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B보다 당연히 빠르죠. K가. 몇 번이니까? 1번. 이걸 우리 무슨 등기라고 그래?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선순위가 된다. 4번은요.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가 됐죠? 그러면 C에게는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C가 누구요? C가 누구야? C가 누구요? C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우선 변제권. 유치권에는 뭐가 있어? 아니야. 환가죠, 환가.
경매할 때 환가를 위한 경매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5번요.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다. 일시적으로 0이다. 건자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공동지당인데 공동지당 봐봐. 문제가 얼마? 다 계산이죠.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지당은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자, 오케이. 자,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보면 돼. 자, 보라고. 공동지당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지금 봐봐. 52번. 이걸 풀었다. 15회 때 나왔잖아. 데모할 만하죠? 15회 때 데모했거든요. 15회 때 데모했다고. 그러니까요, 15회 때 해가지고 15회 때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갑자기요. 왜냐면 14회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 수준으로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없었죠. 근저당권은요, 그냥요, 딱 두 가지죠. 뭐죠? 근저당권은 선순위가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면요, 그냥 경매 청구 당시고요, 후순위가 경매하면은요, 경락되고 완납. 이게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그 외에는 뭐 강의할 게 없죠. 이런 강의만 듣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힘들게 해서 안 되겠어. 엄청 그러니까요, 그냥 정부종합청사가 뚫리죠. 그렇죠? 말했잖아요. 최초로 정부종합청사가 뚫린 것은 중개업자에서 뚫리고, 이러면 금속노조도 못 들었어. 금속노조, 민주노총, 태모노 갔다가 못 뚫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회 때 위대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뚫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딜요? 정부종합청사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부종합청사 보면 앞에 바리게이트 되어 있죠? 독서실 대학교 독서 들어가실 이렇게 지하철 타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5회 때요. 공중의사가 뚫리고 난 다음에,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뻥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서 막아놓고 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바리게이트를 친 거죠. 그런데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니 작년에 또 한 놈이 또 뭐를 해서 또 거기 또 뒷문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해킹을 또 해버렸잖아요. 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뒷문을 또 이번에 또 잠가버렸어. 알겠죠? 우리나라는요 보통 그렇게 해버리죠. 알겠죠? 뒷문을 닫아버렸어. 뭐죠? 정부종합청사. 알겠죠? 그래도 정무를 뜨는 것은 우리 선배들밖에 없어. 알겠죠?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15회 때 시험 쳐가지고 15회 때 추가 때 합격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의 경의를 표해야 돼요. 알겠죠? 뭐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복덕방이라는 말은 안 하죠. 그럼 옛날에 다 뭐라고 그랬어요? 복덕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복덕방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뭐죠? 직업 중에서 약간 천시하는 그런 의미에 있었죠. 거기서 그러면 복덕방에서 뭐죠? 고수업 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죠. 누가요? 15회 때 이런 사단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보면, 자, 공동지당이요. 자, 52번. 공동지당은요, 바로. 자요,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과의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채권 채액 7천이죠. 을에 대한 채권 총액은 1억 2천으로 확정이 되었다. 얼마래요? 채권 총액 1억 2천이죠. 이때 을이 X토지의 소유자인 경우하고 병이 병이 을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봐봐. 을이 X토지 소유자죠. A사는 뭐라냐?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거기다가 A사는 채무자. 병이요, 봐봐. 내 말 봐봐. 이런 말을 읽고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기가 상당히 힘들죠, 학생들이요. 지금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샀다잖아요, B사는. B사는 근저당권이 있는 걸 샀다잖아요. 제3취득자죠, 이것은. 제3취득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C가 물상보증인이죠.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 채무자는 채권 채무액이다, 전액이다? 전액. 그러면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채무액. 그것만 알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채권 채권 7천이죠. 그런데 실제 채무액 얼마야? 1억 2천이죠. 그러니까 A사는 채무자는 얼마? 1억 2천. B하고 C하고는 얼마? 7천.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데 말은 간단해. 알겠죠? 공동지당이 아니고 근저당이에요. 죄송해요. 아주 간단한데 기니까 무조건요. 공동지당인 줄 알았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러면요. 아주 간단한데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냐? 이 사람이 소유자인 경우 그럼 채무자다.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매수했다. 그러면 제3취득자다. 물상보증은 물상보증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만이 을하고 병하고 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채무자란 말, 제3취득자란 말, 물상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정답이 안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얼마다? 1억 2천 77. 알겠죠? 이렇게 되죠. 하나만 더 있으면 딱 끝내주는데 7천에도 하나만 더 있으면요. 몰라도 돼. 자, 53번은요. 그거는 신장한이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자, 53번. 한참 있다 생각하지 말고. 갑은요.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Y 토지의 공동. 을 소유, 줄거 봐. 을 소유 X, Y 토지. 알겠죠? 둘 다 을 거죠? 그 다음에 병은요.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X,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된다. 어느 토지의 경매 등으로 갑은 변제를 해야 되는가? 어느 토지? 뭐죠? 공동지당이죠? 공동지당이니까 동시죠. 동시니까 각 토지의 경매 대가에서 비례해서 분담한다. 그래서 5번 정답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후순위가 있든 없든 각 토지의 경매 대가에서 비례해서 분담을 정한다. 알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53번이 바로 뭐냐? 54번이에요. 자, 53번 볼까요? 이거죠? 54번은 이거잖아요. 여기 을이 갑한테 얼마를 빌렸죠? 1억 5천이죠? 1억 5천을 빌려줬는데요. 지금 갑에요 X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Y토지하고, 여기 G토지, 이 세 가지랑 한꺼번에 공동재단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X토지가 경매대금이 얼마다? X가 얼마? 9천. 9천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6천. 눈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봤죠? 3천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을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갔는가? 이 을이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갔는가? 아니,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여기 보면, 지금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할 때 을은요, 여기는 9천이고, 6천이고, 3천이죠. 그러면 전부에서 얼마가 나오냐? 1억 8천이죠. 이 1억 8천 중에서 1억 5천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받아갔느냐? 여기서 9천 받아가고, 여기서 6천 받아가냐? 그러면 큰일 나. 알죠? 동시배당은 방금 우리가 53번에서 뭘 간다?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한다고 돼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냐? 안분액을 정한다 이 말인데 이거 뭐냐?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이 을은요 X토지, Y토지, G토지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가. X토지에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1억 5천. 1억 5천이죠? 빌려준 돈이 얼마야? 1억 5천이잖아요. 누가 을이 빌려준 돈 1억 5천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X, Y, G 토지 가격을 다 더해. 그럼 얼마요? 1억 8천이죠. 1억 8천. X, Y, G 1억 8천이죠? 1억 8천. 여기요 1억 8천이죠? 그러면요 X 토지는 얼마? 9천이죠. 여기는 얼마? 6천이죠. 여기는 얼마? 3천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가는,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아가냐? 봐봐. 무조건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3천이죠. 1대 6천이죠. 2대 9천이죠. 3이잖아요. 1대 2대 3이잖아요. 이렇게 1대 2대 3일 때는 여기 맨 끝에 G 것만 먼저 구해. 여기로 구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로 하면 어죠? 6이죠. 6이니까 6이로 하면 어때요? 6, 1밖에 안 돼요? 6이 12, 2 되잖아요. 2,500 아니에요? 2,500 아니에요? 6이니까 6을 나누면 15로 나누면 6이 12, 3이니까 6, 5, 30이니까 얼마요? 2,500이죠. 2,500을 딱 구해. 여기 2,500. 여기서 2,500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500에서 곱하기 2를 해. 2니까, 2니까. 2. 그럼 얼마요? 5,000. 2,500에다 3을 곱해. 그럼 어때요? 7,500. 이렇게. 7,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00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 1억 5천이 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요, 이런 것의 계산 방식만 나와. 그러니까 X에서 7,500, 5,000, 2,500 이렇게.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을 잘 몰라도 1대 2대 3이면 항상 어때요? 뒤에서 적은 것이 자기 배수로 딱딱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억 2천 이런 말 안 되지. 7천 가다가 뭐 이게 배수로 딱딱 가야 된다니까. 배수로. 아니. 죄송해요. 저 위에를 봤네. 54번은요. B네, B. 죄송해요. 여기 Y. 여기 Y가 B예요? Y터죠? 아무튼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얼마? 5천. 처음에는 얼마? 7,500. 여러분 두 번째 물어봤죠? 그러니까 5천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9천짜리 물어봤으면 얼마요? 7,500. 그 다음에 3천짜리 물어봤으면 2,500. 이렇게 되는 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52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XYG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해도 1대 2대 3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이요. 맨 끝에요. 여기가 2천이면
4천, 6천 이런 식으로 가야죠. 배수로. 그러니까 계산을 못해도 쭉 한번 눈치껏 보면 배수로 가면 그걸 차지하지. 배수가 아닌데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 봐봐. 2,500, 5,000, 7,500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이다. 이게 C가 1,000이다. 그럼 B는 2,000. 그러면 A는 뭐 3,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2천, 8천, 4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배수로 돼 있는 것을 딱 찾아. 그럼 그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요, 55원 한번 봐봐요. 을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갑은 을 소유 X가옥과 물상 보증인 소유 Y 토지에 대해서 1순위 공동저작권자이고 병은 X가옥에 정은 Y 토지 각각 2순위 저작권자다. 매각 대금은 X가옥은 1억이고 Y 토지는 2억이다. 다음 성경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는 봐봐. 이건 이제 또 달라. 이런 봐봐. 이것은 전부가 다 갑의 땅이야. 갑의 거. 전부가 다 갑의 것일 땐 이렇게 계산을 해. 알겠죠? 그런데 전부가 다 갑의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전부가 다 갑의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럼 지금 여기는 보면 여기를 보면 뭐냐면 계산 문제는요. 뭐 안 되는 사람 그냥 포기해도 올해는 시험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시험이 낮기 때문에요. 자, 을은요. 갑에 대해서 얼마죠?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갑은 그랬죠? 을. 여기요. 여기 갑. 얼마죠? 1억 5천. 이렇게. 1억 5천. 그래서 갑은 을 소유 X가옥과 을 소유. 을. 알겠죠? 그럼 여기요. 병 소유 토지. 이렇게요. 물상 보증인 Y 토지. Y 토지가 뭐죠? 여기 Y. 이렇게 하죠. 여기는 X 토지, Y 토지. 그리고 공동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병은요. 아니네. 여기 X하고 Y하고요. 이건 물상 보증인이네. 여기는 채무자네. 이렇게요.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은 X가옥이야.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1번이요. 1번으로 공동저당으로 이렇게 가. 1번으로요. 이렇게 가. 이것은 뭐냐? 이건 공동저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옥에는요. 이 건물에는 2번이요. 병이 있고요. 여기는요. 2번이요. 이렇게 정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1번요. 갑은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그건 갑은요. 선택이에요. 갑은 Y 토지, 물상 보증인권만 할 수도 있고 채무자권 할 수도 있고 자기는 선택이에요. 선택. 실행할 수 있다서 선택 가능. 자, 2번은요. X가옥과 Y 토지에 대해서 동시에 봐봐. 동시에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얼마라고 했죠? X가옥은 얼마? 1억. 여기는 얼마죠? 1억이죠? 여기는 얼마? 2억? Y 토지 2억 봐봐. 여기서 이렇게 봐봐. 우리가 둘 다가 이 세 가지가 다 갑의 것일 때는 어떻게 하냐? 다 갑의 거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갑 소유란 말이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오면 여기는 을의 것이고 여기는 물상 보증인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돈 빌린 사람 누구예요? 채무자예요? 물상 보증이에요? 채무자니까 이런 상태에서 동시배당을 하죠. 동시배당을 하면은 채무자 것 X에서 얼마를 받아가? 1억을 다 받아가. 채무자 거에 다. Y토에서 얼마 받아가? 5천만 받아가. 5천만. 알겠죠? 이렇게 받아가. 여기는 다 채무자 거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보증이죠.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돈 다 갚아야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만 갚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동시배당 이율이죠. 갑은 X에서 얼마? 1억. Y에서 얼마? 5천. 아주 중요해. 2번. 알겠죠? 3번. 갑이 X, Y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한다. Y. 봐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 봐봐. 만약에 갑이 물상보증인걸 경멸했어. 그럼 물상보증인은요? 아니 채무자가 자기가 돈을 빌렸으니까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무자 것은 멀쩡히 있는데 내게 경멸됐잖아요. 그럼 보증인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채무 쫓아가. 그냥 나오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상식 아니에요. 내가 보증을 섰는데 내가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 것은 멀쩡히 있는데 내게 경매가 돼서 보증인께 경매돼서 보증인 용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간다? 채무자 쫓아가. 이제 봐봐. 거기 보면 3번 갑이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액을 만족받죠. 정은 갑을 대해서 X가옥에 대해서 정은 X가옥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한다. 알겠죠? 자, 4번은요. 갑이 X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잘 됐지 그러면 갑이 X가옥이 누구 거예요? X가옥 줄 거야. 채무자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갑은 병은 2순위잖아요. 2순위. 병보다 먼저 받죠. 왜요?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배당받죠? 그러면요, 병은 갑을 대하여 Y 토지,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봐봐. 여기 뭐라고? 이 지금 여기요, 돈 빌린 놈 누구예요? 을이죠. 채무자죠. 자기가 자기 집 경매에서 돈 갚았죠? 돈을 갚자마자 더 이상 이 사람은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이 사람은 갑을 보증 섰어요? 병을 보증 섰어요? 갑을 보증 섰죠? 죄송. 왜? 을을 보증 섰죠? 병을 보증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요, 자기 집 자기가 경매에서 돈을 갚았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물상 뭐죠? 여기 2순위 병은 물상 보증인한테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요, 병은 갑을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생각을 한번 해봐. 채무자께 채무자가요,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죠. 물상 보증인이 돈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채무자께 먼저 금매됐다? 그럼 보증인은 책임은 안 지죠. 그런데 물상 보증인께 먼저 금매됐다? 보증인 뚜껑 열렸죠? 야구왕만 누구 쫓아간다? 채무자 쫓아간다. 딱 끝나는 거잖아요. 동시에 경매됐다, 둘 다 동시에? 그래도 물상 보증인 열받죠? 너 돈에서 다 갚아. 이렇게 얘기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경매되면 채무자 거에서 전부 다 빼고 나머지 부정한 것만 보증인한테 뺏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 마지막 1억 얼마다? 1억 8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금방 이게 계산하는 건데 똑같아.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되겠죠. 여유가 있을 때. 알겠죠? 물론 여유는 없겠지만 A는요, 1억 8천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X부동산과 A가 있고요. 뭐 채무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돼 있네. 채무자. 그 다음에 X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Y하고 이렇게 있나 봐요. X하고 Y하고 뭐하고? G하고 이렇게. X부동산에 경매될 거가 얼마다? 어디가 1억 2천으로 돼 있죠? 시가가 1억 2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억 2천이네요. 그럼 이게 8천인가요? 8천인가요?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되겠죠? 4천이겠네. 그럼 여기가? 오케이. 그럼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요? 이렇게 각각 등기부 이렇게 했죠? 등기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요? 1번이 누구냐? 1번에 A죠? A. 1번은 다 A예요. 1번은 다 A. 공동저당이죠? 1번 다 A. 공동저당이죠? 여기 또 2번이 있죠? 2번. 여기 2번 있죠? X토지자 2번은 누구예요? B? B 맞아요? B가 얼마요? B가 얼마? 5천이죠? 여기는 C. C는 얼마요? 4천이죠? 그럼 여기 D예요? D는 또 3천이에요? 뭐 이거 간단하죠?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동시배당하죠? 동시에 배당하죠? 그럼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되냐? X하고 Y하고 G에서 돈을 받아가. 알겠죠? X, Y, G에서. 그러면 X는 얼마다? 이게 1억 얼마? 8천이라고 그랬죠? 1억 8천. 그래서 1억 8천 이렇게. 그럼 1억 8천 이렇게. 1억 8천 이렇게. 그런데 여기 딱 보면 1대 2대 3이죠. 그러면 1대 2대 3이면 어디만 한다? 어디만? 여기 B만. 여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나만.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1억 8천이죠? 곱하기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더해. 그럼 얼마야? 오케이. 2억 4천. 2억 4천이다. 그래서 여기 얼마? 4천이다. 4천. 그리고 여기 얼마? 뭐 계산할 게 뭐가 3천이네. 6이니까 6, 38이네. 이게 369. 그러니까 여기 얼마다? 여기는 Y는 얼마다? 여기 Y는요, 3천 곱하기 얼마다? 2. 여기는 3천 곱하기 얼마다? 3.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1대 2대 3이니까. 그럼 여기 얼마? 6천. 여기 얼마? 9천. 이렇게 돼. 그래서 모두에서 얼마? 1억 8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찍으면 안 돼. 이거 타고 찍어야 돼. 여기 얼마? 1억 얼마냐고? 9천. 여기 을이 얼마? 9천. A네. 죄송해요. A가요? 9천. A가 얼마? 6천. 여기 A가 얼마? 3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남는 돈 봐. 남는 돈이 얼마 남았어? 여기? 얼마 남았어? 3천 남았네? 여기 얼마 남았어? 2천 남았네? 여기 얼마? 1천 남았네? 그러면 이것은 후수가 가져가. 여기 오는 건 다 B. 여기는 다 C. 여기는 D.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A는 무조건 돈 다 받아가야 돼. 그래서 A가 1억 8천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틀려. A는 무조건 1억 8천이 돼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1억 8천.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는 5천, 4천, 3천이네. 아니. 3천, 2천, 1천이네.
3천, 2천, 1천. 3천, 2천, 1천. 있어? 4번. 무슨 말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게 이것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런 계산이 안 되면은 아침 9시에 빨리 일어나야 돼. 노란 차가 지나가, 노란 차가. 알겠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한번 갔다 오면 알려줘. 알겠죠? 그래서 노란 차가 손을 들면서 와요. 알겠죠? 와. 그러면 그 차 타고 가면 해줘. 이거 계산이요? 민법에서 계산이 이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유치원 대기자 있어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일은 강의 자료하고 관계없이 채권법을 먼저 일독을요,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죠? 채권법을 일독을 하고, 예. 그러면 남는 시간에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을요, 다 한번 일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알겠죠? 내일부터 여러분 녹화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녹화를 안 한다고요. 할 게 없으니까.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